안녕하세요. 대웹에서 로브맨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태규입니다. 자, 오늘 모트렉스 볼 건데, 모트렉스가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느냐를 본다면, LG전자가 이제 580조에 대한 시장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80조에 대한 시장은 바로 SDV 사업인데요. SDV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의 테마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모트렉스가 거기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텔스 자체가 운전자와 차량 간의 소통을 위한 HMI 기술을 바탕으로 IVI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뭐 IVI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애플 카플레이어, 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등 스마트폰이랑 디스플레이를 양방향으로 연결해서 커넥티비티 기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80조 시장 자체가 SDV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모트렉스가 해당 시장을 노리고 있는 사업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혜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테마 상으로 본다면 7월 LG가 SDV 전기차 EV3에 탑재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해당 테마 수급이 붙을 수 있고, 또한 8월 로보택시 그리고 FSD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텍스가 이전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던 것들도 로보택시와 FSD 그리고 현대 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일정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인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때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우하향 추세 상단부들을 좀 터치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하단부 레인지를 좀 노려볼 만하다. 이 하단의 눌림이라고 한다면 해당 레인과 해당 라인과 해당 라인인데, 해당 윗라인으로 따져봤을 때 이전에 고점들을 형성해줬던 라인이고 지지를 받아줬던 라인이고, 그 밑에 라인으로 본다면 앞전에 매물대 지지라인과 지지라인 형성을 해줬던 라인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지도 받아줬던 라인이라서 해당 눌림목 라인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트렉스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아준 다음에 거래량이 좀 없으면서 해당 레인지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저점에서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면 앞부분에 있던 요 매물대 라인들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상단부 이제 장기입형 라인들, 해당 매물대 라인들의 돌파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눌림 형성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7월부터 나오는 모멘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580조 시장을 잡아라. LG전자가 SDV 사업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DV가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들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솔루션 사업을 확대를 한다. 그래서 LG전자는 SDV 전장 사업 내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ES 2024에서 알파웨어를 처음 소개하면서 자동차를 이제 SD 솔루션으로 구동되는 바퀴 달린 생활 공간이라고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뭐 AR, MR, 뭐 메타웨어 등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SDV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372조 원에서 2028년 57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LG전자가 이제 차량용 특화 웹 OS가 7월 국내 출시될 기아의 새로운 보급형 전기차 EV3에 탑재될 내용입니다. 그럼 해당 부분에서 탑재가 되면서 전체적인 SDV 사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트렉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모트렉스의 사업 속에 가서 본다면 AVN, RSE 등 IVI 산업의 이제 다양한 사업 경험으로서 뭐 ADAS, AIDA 등 뭐 다가올 IoT 쪽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에 대한 내용들, 해당 내용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등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SDV 차량들이 상업화가 되면 될수록 해당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비춰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이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제 8월달로 따져본다라면 우리가 로보택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좀 없애고자 자율주행을 좀 강화를 한다. 테슬라 쪽에서 로보택시를 이제 상용화 시킨다라는 게 8월 8일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이제 기아의 EV3 이 부분, 그리고 8월 달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FSD에 관련된 부분들의 상승의 모멘텀을 또 본다면 올해 내에 출시가 가능한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FSD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의 FSD 등록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난다라면 그 부분에서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사업들이 이제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 초반에 실증 사업이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라면 연말에서 내년 초 부분에 또한 현대 모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자율주행이라 한다면 우선 4단계, 5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면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이제 뭘 할까요? 차량 안에서. 차량 안에서 이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건 개인의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부분들,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뭐 컴퓨터로 뭐 VR, AR, 증강현실에 관한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율주행이 넘어가면 SDV도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SDV에 관련된 부분들로 모트렉스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자율주행 테마가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DV도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해당 눌림에 대한 레인지와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은 앞부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모트렉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